여성의 몸을 무단으로 찍었더라도 특정 부위를 찍은 것이 아니라 전신을 찍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상법정으로 이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양측의 가상 변호를 맡은 두 변호사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거의 매일 지하철역 계단에서 핫팬츠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여성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촬영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용 자체가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찍으면 유죄이고 전신을 찍으면 무죄라는 판결은 오히려 처벌에 있어서 법적 사각지대 발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신 몰카도 당연히 유죄여야 됩니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몸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잘못입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책임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 전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체의 일부가 아닌 평상복을 입은 신체 전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무죄입니다. 네, 두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수 변호사님 좀 평소보다 격앙되신 것 같은데요, 어제가. 좀 감정이입하시는 거 아니죠? 어제 나왔었던 판결을 어떤 취지로 판결했는지 먼저 그러면 그 판결문의 이 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평상복을 입은 여성의 전신 사진은 특정 부위를 부각하려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특정 부위를 부각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어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나온 이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손수 변호사께서는 지금 모두 발언하신 거 들으셨죠, 노 변호사님? 네. 예, 전신을 찍었는데 그걸 어떻게 성적인 그 의도로 해석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신이냐 뭐 신체 특정 부위냐 이거보다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여성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사진을 찍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원래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특정한 신체 부위나 혹은 전체적인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그걸 찍었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놓고 봐야 됩니다. 2008년에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요. 예. 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관련 신체에 대한 기준을 정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신체를 찍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그 성폭력 특별법에서 말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신체를 뭐 일부를 찍었냐, 다리를 찍었느냐, 뭐 전체 몸을 찍었냐 이것과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촬영의 목적이나 그런 촬영을 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어떠한 대상으로 보고 찍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판단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노 변호사님께서 2008년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드셨습니다. 저도 같은 판결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에 따라서 여부를 고려해서 결국은 이제 그 해당 유죄 여부를 가린다라는 판결의 취지가 있는데요. 따라서 특정 신체를 부각했는지 아니면 이번 사건처럼 평상복을 입은 신체 전체를 찍은 것인지 여부도 유죄 무죄를 가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 판결에서도 그러한 점이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출발점은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찍은 것 자체가 잘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에 따르자면 유죄 판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말씀하신 2008년 판결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피해자의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사건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 남성은 36세 미술학원 강사였죠. 이분이 이제 특정한 그 전철역에서 한 달여 동안 핫팬츠를 입거나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들을 전체적으로 찍기도 하고 특정 부위를 찍기도 했어요. 근데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왜 그런 부위를 찍는지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다 똑같은 신체 부위를 가졌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여성의 그런 신체 부위를 찍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 여성이 그러한 신체 부위를 자신이 찍힌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허락을 했을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법에 현재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 그냥 내 신체를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벌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만약에 내 허락 없이 나를 찍었다 그러면 초상권의 문제로 사실은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죠, 민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내 동의를 받지 않고 나를 찍었는데 그것을 형벌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나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받느냐, 예.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8년에 나왔던 저 대법원 판례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을 형벌을 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예. 찍었냐 안 찍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대상으로 찍힌 사람의 그런 신체 부위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남성의 행위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내내 여성을 쫓아다니면서 뭐 다리도 찍고 특정 신체 부위 뭐 치마 속도 찍고 찍었다는 것인데, 그런 사진을 찍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전신 사진을 찍혔다고 해서 그 전신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중에서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주로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이런 그렇죠. 걸 종합했을 때 명백하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찍혔더라도 나 같아도 여성으로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겠다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 잘못을 했습니다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점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따라서 그 법 조문에 집중해서 그 법 조문의 해석에 좀 국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받지 않고 카메라로 촬영하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평상복을 입고 있는 몸 전체가 이러한 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느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그 헌법 정신 또 형법의 그런 기초적인 그 정신에 따르자면은 이러한 그 애매할 경우에는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재판장의 그런 그 판단은 뭐냐면은 유죄일 가능성도 물론 생각을 했겠죠. 예.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유죄라고 의심 없이 확신을 했다? 확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물론 이제 그 항소 또는 상고에서 이게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의 해석에 따르자면은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잘못됐다. 당연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국회가 그렇게 만들면 처벌할 수 있겠고, 하지만 그렇게 법을 만든다면 과연 이게 위헌이 아니겠느냐. 예.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예. 자,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럼 한번 그 법조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조항을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인데요. 14조 1항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런데 그냥 평상복을 입은 전체 전신 사진을 찍었는데 그것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손 변호사님 말씀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그 몰카 범죄가 6,600만 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6배 이상 늘어난 그런 횟수인데요. 만약에 이 피고인이 그 여성에 대해서 전신 사진을 찍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정당한 목적을 가진, 혹은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을 찍는다라는 마음으로 배경을 찍은 것에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몰래카메라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 많이 보거든요. 예. 그분들이 사진 찍는다고 해서 전부 다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찍으려고 하는, 그 피사체에 관련해서 무엇을 찍으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한 것이고, 그 사람이 건전하게 저 사람에 대해서 찍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몰래카메라라는 것을 이용해서 특정 상대방은 나를 찍는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런 행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대법원 판례이고, 저 성폭력 특례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되어 있고요. 동의 없이 촬영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는 전신 사진이 어떻게 해서 뭐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신체냐? 예. 그러면은 뭐 내 자체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를 그냥 예를 들면은 좋게 찍는 것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음심을 가지고 나를 찍는 것하고는 별개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나의 동의, 만약에 내가 당신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찍는다라는 걸 나한테 말했을 때 그 상대방이 좋아요, 찍어요 라는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변호사님 가정하자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이번에 이 문제가 된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네. 그냥 지하철역 주변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의 전신 사진을 그냥 찍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에도 이 조항에 해당됩니까? 그 경우에는 그런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는 걸 알고 있고 예. 내가 지나가면서 저 사람의 카메라에 내 얼굴이 찍힐 수 있고 내 몸이 찍힐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 없이 찍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의 치마 속을 찍으면서 나의 전신을 같이 찍은 거란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는 것인지 저는 약간 여성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잘못을 했죠, 당연히. 근데 우선 한 가지 이제 짚고 가자면은 우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당연히 이제 그 유죄 판결 일부 나왔고요. 또한 또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비난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잘못했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현행헌법상, 현행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판사의 잘못이 아니라 법조문의 잘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 노 변호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은 먼저 촬영된 그런 그 부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촬영을 할 때 동의 없었느냐를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느냐 등등을 봐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타인의 신체가 아니다라고 이번에 법원은 판단을 한 것이고요. 현행법에 따르자면 판사가 그 재판장이 그 피고인이 뭐 예뻐서 일부 무죄를 줬겠습니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유죄 판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한 것이고요. 제가 주장하는 바도 역시 그 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을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니고요. 과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엄격하게 고민 끝에 판단한 결과 평상복을 입은, 또 중요합니다. 평상복을 입은 다른 사람을 전체를 촬영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성적인 욕망과는 관계없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고심 끝에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재판부가 그 판결을 밝히면서 우리 사회의 그 패션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 배꼽티나 미니스커트나 이런 것들. 그래서 평상복이 그러면 어디까지는 괜찮냐,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을 찍는 건 괜찮냐, 좀 들어가면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경우에 재판에 있어서 결국은 판결은 판사가 하고 판단은 판사님이 하는 건데요. 그 경우에 있어서 누가 해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양심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결국은 본인의 가치관이 관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번에도 이제 그 담당 재판장이 이제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사회에서의 그런 여성의 패션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정말 허용되는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도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2008년도 대법원 판결에 따르자면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개별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돼 있는데 그런 그 촬영 대상이 됐던 사람의 어떤 그 옷차림새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도 과연 이 경우에, 이 해당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그 유죄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고심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실제로 그래서 재판마다 조금씩 그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비슷한 사건들의 다른 판결들이, 엇갈린 판결들이 몇 건 나왔었단 말입니다. 최근에 그 판결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20대 레깅스와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49번 찍었는데 무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왜 무죄였습니까? 모르겠어요. 판사님이 여자였으면 달라졌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저도 보면서 성적인 수치심, 성적인 욕망은 그러니까 주로 가해자 쪽이라면은 수치심을 느끼느냐라는 것은 피해자 쪽, 주로 여성 쪽인데 지금까지에서는 그 부분이 아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 않겠나, 남자와 여자의. 그렇습니다. 예. 여성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 그냥 이렇게 입고 있는데 누가 나를 찍어갔다라고 해도 거기서 성적인 수치심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매우 불쾌하죠. 예를 들면은 저가 치마를 입었는데 제 치마 그 다리 그 라인 밑을 찍으면서 내 얼굴까지 같이 찍어서 같이 놓고 본다. 예. 생각만 해도 불쾌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이 판사님이어서 이런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그 불쾌감을 느낄지를 사실은 진지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저런 식으로 그 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거나 이리저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뭐 송 변호사님 얘기는 법으로 다 규정해 놓아야 되는데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죄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해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좀 정해져 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말은 못하겠지만 만약에 뭐 핫팬츠라든가 시스루라든가 그런 그 패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용인되는 그런 옷을 입는 것 자체를 가지고 너네들은 그런 식으로 옷을 조금 약간 이제 소위 말하는 야하게 입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사진 찍어서 그런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조금은 감수해야 된다라는 만약에 그런 의미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이건 매우 위험하고 안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에 대해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반론 듣겠습니다. 네, 물론 피해자 입장도 봐야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것 이전에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따지기 앞서서 가해자가 과연 정말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유죄무죄가 갈라지게 되겠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남성 판사님과 여성 판사님에 있어서 그 판단이 다를 것이다라는 점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법관의 양심을 존중하고 또한 2008년도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판사님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이 또 남아있고 대법원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짚어봤고요. 앞으로도 논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입장은 원래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부여해드린 입장에 따라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